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물가가 발표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3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금리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0.25로 확정입니다. 네, 확정이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찾았다. 곧 금리 인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가든 지금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떠한 형태로 가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입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 내릴 명분이 해고냐 파산이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라. 이런 지금 제시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 한번 드릴게요. 미국 CPI가 6.0이 나왔다. 지난 6.4에서 6.0으로 0.4%가 인하를 했죠. 인하했는데 지금 근원이 안 잡히고 있죠.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비는 1년 8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에너지는 내렸습니다. 예, 지금 기름값, 뭐 천연가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식품하고 이제 주거비가 조금 올랐는데, 뭐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식품까지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내렸긴 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근원이 0.1%가 내렸다. 다행인 거는 실질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전년 대비 0.3%, 마이너스 1.3%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요인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에너지는 0.6 내렸지만 식품 0.4 오르고 주거비는 0.8 상승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참 반면에 중고차 가격은 0.28%가 하락해서 많이 끌어내렸다. 참 이 근원은 해고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작년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우측을 보세요. 지금 이 근원 물가 지수를 페드에서 보고 있는 건데 물가를 3월부터 내렸어요. 3월이면 이미 6%입니다. 이미 근원이 6%가 찍을 때까지 금리를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물가가 아니다. 물가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잡는 거는 그냥 명분이고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쭉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마지막에 쭉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CPI 그런 발표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거거든요. 물론 다 1%, 2%, 1.65%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쭉 올랐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3월 FOMC 다음 주인데 0.25% 25bp 인상 확정이다. 지금 채권 시장 보면은 지금 3개월 6개월물 보면은 지금 5%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물 4.9 6개월물이 5.0인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을 보면은 4.2 3.6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큰 변동폭이 없어서 CPI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최종금리 채권 시장에서도 최종금리를 지금 5%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페드워치 6월 거를 보면 5%가 우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45.5%죠. 물론 5%에서 0.25 올리는 5.25도 37%나 있지만 그래도 우세하다. 그래도 5%대가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리를 5% 이상 올릴 이유는 인플레이션 한 가지지만 5% 이상 못 올릴 이유가 너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를 지금 나타나면서 페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6월달, 7월달, 9월달 거 보면은 5 다 밑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 다 밑에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 5% 밑에예요. 9월달은 더 심하죠. 9월달은 거의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나자마자 지금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서 1만 명 또 추가 해고하겠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빅테크의 감원 팔바람. 얘네가 다 이제 실리콘밸리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또 10,000명을 자른다. 11,000명. 4개월 전에 11,000명 잘랐는데 또 추가로 10,000명 더 해고하겠다. 이게 움직임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록시 금리가 1% 충격 이후에 5분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씩 금리가 언제 충격이 있었냐면 22년 1월입니다. 1월 1분기예요. 1분기에서 5분기가 지나려면 올해 4월, 6월 2분기부터 5분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월 실업률 발표부터 실업률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메타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또 볼게요. 자,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고냐 파산이냐. 해고로 물가를 낮춰서 금리 인하로 갈 거냐, 아니면 파산해서 금융위기를 만들어서 금리 인하로 갈 거냐. 둘 다 금리 인하 쪽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느 쪽이든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자, SBP 파산해서 8,500몇 명 실직한다 그랬죠? 지금 메타 1만 명 추가하고 해고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앵커리지 디지털, 이것도 암호화폐 은행인데 직원 20% 해고한답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물가를 잡죠. 근원시페가 소비를 안 해야 되거든요. 이들 목표가 물가 잡기가 아닌 겁니다. 왜 아닌지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화도 있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 그 보면은 얘네 요구 조건이 주식시장 개방하고 구조조정입니다. 파산을 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감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영국 은행이 이 SVB 영국 지부를 1파운드 1,500원이죠. 1파운드에 인수한다고 그랬어요. 인수해가지고 뭐 할까요? 해고예요. 해고해가지고 다시 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 97년 외환위기 이거 어려우면은 국가 부도의 날을 보세요. 해고로 인플레를 낮출 거냐, 파산을 시켜 지방은행을 먹어서 실직한 다음에, 사실 두 번째가 더 좋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방은행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실직까지 하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안 잡히니까 계속 지금 금리 올려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해고를 해가지고 인플레를 낮추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지금 두 번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돈을 풀 명분입니다. 자, 이번에 SVP 파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얘네들이 뭘 했어요? 자, 가장 안전하다는 채권을 갖다 팔았어요. 채권을 파니까 손실이 납니다. 왜? 지금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바닥이거든요. 연준도 똑같아요. 연준도 지금 제로금리 때 채권을 엄청 샀어요. 가장 높을 때 산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 엄청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손해다. 연준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손해를 어떻게 메꿀 거냐? 지방은행을 사든 달러를 무조건 풀 거거든요. 달러를 풀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가 잡는 거는 그냥 명분이고, 이 정치든 뭐 경제든 다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물가 잡는다는 핑계로 금리 올려버리니까. 이 파산해가지고 위기가 닥치는 게 더 클까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위험한 게 더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근데 이런 위기가 와버리면 사람들이 더 죽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중산층하고. 이 부자들은 타격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은 지금 이거 노리는 거예요. 이거 노리고 이렇게 시각을 봐야지 어떤 그냥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심스럽게. 그래서 항상 이 결과로 보면 되거든요. 결과가 뭐냐? 해고다. 실직이다. 그리고 1파운드에 먹잖아요. 1파운드 회사를 먹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 해고냐 파산이냐 선택을 해라. 어떤 길로 가든 연준은 금리 내립니다. 언젠지는 지금 9월달을 예상했지만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월, 6월 달 또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때 또 분위기 봐서 제가 볼 때는 5%에서 금리 멈추고 한 3개월 정도 본 다음에 6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 전에도 이런 이제 5%면은 또 이런 파산하는 회사들이 몇몇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연준하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예금자 보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제 도덕적 해이 같은 거라고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국민 세금 갖다가 금리 올려가지고 또 그걸 메꾸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세금을 과연 그렇게 위기를 만들어서 거길 메꾸는 데 쓰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예금 보호도 25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3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높은데 무제한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보험을 왜 들고 사람이 그냥 국가에서 다 나서서 해버릴 거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죠. 했다는 건 뭐냐? 어떤 그런 금융위기까지 가긴 싫다는 거예요. 영국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빨리 해고를 해라 이겁니다. 빨리 해고해서 왜냐면 연준도 지금 손해가 엄청나다니까요. 연준도 지금 자산 손실이 엄청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 발표 나면은 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하기 때문에 이 경제 이 뉴스도 하고 거시경제를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을 하는데 부동산은 지금 매일매일 올릴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코인 뉴스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금리 인상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